형이 만약에 뭐 전쟁이나 그런 걸로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야. 동생이 만약에 이미 와이프가 있으면요? 그럼 이제 첩으로 들어가 사는 거겠죠. 반가워요. 둘은 항상 보던 얼굴이고 새로운 학생이네요. 자, 저희 그 신입생 들어온 김에 관문 있잖아요. 통과하는 거. 장기자랑 장기자랑 뭐. 학원 폭력의 현장입니다. 아, 번째 치고,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치고, 둘, 셋, 넷! 결정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프라이즈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식톡톡에서. 오늘의 주제는 형사 취수제입니다. 자, 형사 취수제가 뭐냐? 형사 취수제 아니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누가? 아니야 이거. 제도할 때 제자예요, 저건. 원래 형이 만약에 뭐 전쟁이나 그런 걸로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야. 결혼을 한다고요 그러면? 네네네. 동생이 만약에 이미 와이프가 있으면요? 그럼 이제 첩으로 들어가 사는 거겠죠. 우선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문화권을 나타내는 게 이제 형사취수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북방계에 있거든요, 북방계. 그래서 북방계 민족들의 문화권을 표시할 때 형사취수제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흉노라든지 이제 부여, 고구려 같은 북방 민족들이 형사취수제를 채택을 했었다. 형사취수제는 그 북방 민족을 표시하는 문화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채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화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 이제 그거를 형사취수제를 가지고 문화권을 나눈다 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흉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가 죽어. 본인의 생모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아빠니까 내 엄마 있을 거 아니야. 그 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첩들을 아들이 취하는 제도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형사취수제랑 그런 제도들을 연결해서 북방계의 특이한 문화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권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발전 형태. 상속 문화가 발전을 하다 보면 아빠에서 아들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계승이 나오기 전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형이 죽고 동생이 뭔가 재산을 물려받는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자가 재산이야? 그렇게 본 거죠. 아쉽게도 그렇게 본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도요, 왕권이 엄청 강해지기 전에, 승계 체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형이 왕이었어. 그럼 형이 죽고 동생이 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이제 재산이나 뭐 왕위라든지 그런 걸 물려받았었는데, 그렇다 보니 나중에 가면 아빠를 통해서 아들이 물려받잖아. 그래서 얘가 조금 덜 발전된 형태의 재산 승계 과정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여자를 재산으로 보냐? 사실 여자만 재산으로 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또 세 번째 견해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가실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해 갈까요? 두 번째 관점? 좀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형이 와이프를 네. 물려받잖아요.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형의 자식들. 다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워요. 고구려를 생각해 볼게요. 고구려는요, 결혼하기 전에 뭘 짓습니까? 터옥이라고 해가지고 와이프, 아내 될 사람의 본가에 가서 그 뒷마당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이 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둘이 애도 낳고 그 애가 클 때까지 같이 산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남편은요, 원래 본인의 본가가 있을 거 아니야. 남편도. 그런데 본인 본가에 노동력을 투자를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초기 결혼 생활을 할 동안 노동력 투자를 못한 거야. 그리고 뭐 해준 거냐면, 뒷마당에 집 짓고서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장작해주고 사냥해주고 농사짓고. 진짜 싫어. 열정페이. 괜찮네. 그래, 맞아요. 딸을 얻기 위해서 열정페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딸이 만약에 남편을 만나서 남편 집으로 가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원래 아내의 본가 입장에서 내 딸을 잃는 게, 딸을 데리고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재산을. 그 집안의 노동력을 잃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키운 자식을 장성해서 데리고 가잖아. 그동안 노동력을 주고 처가댁에 일을 해줬다면, 애들이 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이 노동력을 쓸어 가는 거야.
우리 본가로. 근데 고대 사회는요, 인구가 현대 인구의 중요성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옛날에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인구가 확보가 되는 게 이 나라의 강성함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샤름이 문제네요. 어이구, 저는 잊지 않았어요. 사람이 먼저인데, 그래서 이 노동력 자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야. 사람 인구가 가장 우선시 되던 사회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옥제에서 살던 그 남자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어. 그런데 전쟁이 난 거야. 전쟁터로 끌려가요. 억울해요. 우리 집은 아들 나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 난다. 너무 억울해. 끌려갔는데 하필 거기서 죽었어. 더 억울해.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본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집안 입장에선 이거는 엄청난 손실인 거야. 그러면 그 아내를 전쟁 나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집안 일을 안 시키고 돌려보낼 수 있겠어, 본가로? 안 돼요. 서옥제 때문에 서옥에 살면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해줄 거 다 해줬단 말이야. 이제 우리 집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편 집안의 노동력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도다. 합리적인 제도라고요? 그러면은 현실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생분이 하나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남동생. 네네네. 어머. 합리적인 제도라면 혹시 아니 이 당시 내가 죽으면 우리 동생이랑 합리적인 게 맞나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을 보존한다는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제도였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지러운 제도가 있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은 뭘 위해서다?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생각해봐. 내 자식들도 컸어. 그러면 걔네도 끝까지 우리 집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남자애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서옥 짓고 또 살아야 되고, 여자애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 남편 데리고 와서 살다가 또 나가야 돼. 이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두 형제인데 동생이 죽으면 동생 와이프는 형 와이프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진짜. 그런 구조가 잘 안 나오겠지. 형아가 문제가 그치.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동생의 와이프가 너무 예뻐. 아니면 형의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야. 형을 죽이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만 죽으면 얘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게 된다. 실제로 왕족들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것도 있어. 그 부인 입장에서도 형보다 동생이 마음이 아프면. 그 남편을 그치. 근데 그쵸. 왜냐면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나는 형을 만나고 싶었는데 형이 이미 임자가 있어서 동생을 만났어. 너무 아닌 거야. 동생이 너무 아닌 거야. 난 절로 첩이라도 들어가야겠다 그니까. 싶은 거지. 이거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아. 안 흔들 수가 있어. 근데 살인을 형제 간의 우애를 좀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형사 취수제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짧다. 좋다. 본인이 형사취수제를 쓴 거예요. 대본을 대본을 대본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만든 취지가, 우리 서프라이즈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배경 설명을 알고 보면 참 재밌는데, 배경 설명을 모르고도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재미를 함께 나누고자 배경 설명을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종종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서프라이즈 내용들이.